반갑습니다. 소비자 행동론 12-2 다속성 모델의 전략적 응용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들이 뭘까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살펴봤는데요. 브랜드 속성의 중요성입니다. 다양한 연령 집단에서 아래 속성들이 브랜드 구매 결정할 때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가장 많이 다른 연령층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신뢰였습니다. 신뢰는 절대적인 브랜드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명 브랜드, 또 대기업이 만든 브랜드 중에서 인기 브랜드들이 많은 내용이 어느 부분에서는 신뢰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신뢰가 가능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냥 유명 브랜드 대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은 그냥 믿고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에이, 이거 복잡하니까 그래도 안전한 대기업에서 만드는 유명 브랜드 상품을 사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전자제품을 구매한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만에 하나 신뢰성 때문에 더 안 좋으면 어떨까, AS 받는데 힘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냥 편하게 대기업 브랜드를 사자,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사는데 그냥 삼성전자를 사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전 연령층에서 신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적인 내용인데, 에너지 전략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은 자동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됐죠. 그래서 휘발유에서 에너지 전략 측면에서 디젤 차가 또 한동안 인기를 끌다가 이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와 전기가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연비 절감형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그래서 더 발전된 것이 지금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까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에너지 전략적인 측면은 13세에서 17세 이 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가 에너지 전략적인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부분을 이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내용, 이것이 중요한데요. 재활용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 연령층이 재활용 가능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음료를 사는데 음료 내용도 또 생각하겠지만 음료수 내용보다 케이스가 재활용할 때 물병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꽃병으로 사용하거나 어떤 본인이 필요한 어떤 내용으로 사용할 것을 생각하면서 구매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재활용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전 연령층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되는데요. 신뢰에 가까운 어떤 그런 내용인데 환경 친화적인 그런 상품이다 그랬을 때는 의외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또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한 것들이 뭐 인공지능을 통하는 뭐 진화해가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최근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고객층 연령대를 봤더니 거의 10대, 20대, 거의 30대 중반까지가 이런 최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화되고 관심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나만의 어떤 제품,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은 주로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서 나오는데요. 나만의 어떤 개성, 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와 계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뭐 레저 스포츠 쪽에서 동호회가 함께 교류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좋아하게 됐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건데 너무 기능이 다양한 것보다 단조로우면서도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인데, 30대 후반에서 50대, 60대까지가 이런 단순한 것, 복잡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작고 공간 전략적인 이런 내용을 추구하는데 자꾸만 축소시키는 것을 좋아해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요소이 되겠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가 그런 예다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계속해서 더 적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에 어마어마한 양을 넣을 수 있는 것이 반도체인데요. 이 반도체 때문에 핸드폰 크기가, 스마트폰 크기가 계속해서 적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됐고, 또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도 배터리를 아주 조금 더 가볍게, 좀 더 가벼우면서 더 많은 용량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또 세상이 좀 자유스럽고 현대인에게 맞게 하는 흥미로운 것, 재미있는 것을 찾는 것도 요즘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기왕이면 잘 알려진 브랜드여야 되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를 하곤 합니다. 좀 현대적인 것이 좋겠다. 고액화된 서비스가 좋겠다. 소비자를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했는가. 유기적인 것, 정신적인 것, 우아한 것. 그뭐또 전통적인 것을 이제 옛 것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것, 세련된 것, 그리고 요즘은 이제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다국적인 것, 마지막에 아주 적은 요소긴 합니다만 뭐 극한적인 것, 이런 것들이 소비자로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신뢰 가능한 것부터 극한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내용은 연령대별로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상표층은 무상표를 선호하는 층은 있을 것인가 했더니 의외로 브랜드 선호보다 무상표품 선호도도 요즘은 그렇게 낮지 않고 높더라는 내용인데, 연령대가 높아갈수록 무상표 선호를 많이 하더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쩌면 실속 구매를 추구하는 고객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후진국 때는 어떻게든지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든지 더 비싼 것을 가지고 있어야 나를 과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부의 거의 상당 부분은 평준화가 어느 수준까지는 이루어져, 빈부차는 있습니다만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꼭 브랜드를 선호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 고객이 의외로 높음을 이 자료를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면서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만 연령대별로 5가지 중요한 브랜드 속성을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연령대별 차이가 있더라. 이런 자료들은 마케터들이 중요성,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데, 결정을 하는데, 어떤 상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들은 참고 자료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마케터들은 에이지 타켓이라고 하는데요. STP, S 세그멘테이션, T 타겟팅, 목표 고객, 그 다음에 포지션, 그래서 고객의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 하는 STP 전략을 구사를 하는데, 타켓 고객을 선정하는데 에이지 타켓은 연령대의 타켓을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전 연령에 해당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내 가능한 것,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성비, 에너지 전략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에너지는 어떤 자동차의 연비이기도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에 관련된 내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내용은 굉장히 소비자가 선택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신뢰 가능한 것이 절대적인 중요한 전 연령층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재활용 가능한 내용에 대한 것은 브랜드 속성에 꼭 집어넣어야 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략적인 부분은 꼭 자동차의 에너지라기보다는 가격 대비 성능이 어느 정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 한 자료가 한 페이지지만 굉장히 함축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서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료로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것이 있는 것은 항상 늘 전제를 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속성 모델의 적용 사례를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자동차는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소비자는 주행 성능을 중요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중치를 안전성의 중요성을 두기도 합니다. 어떤 소비자는 디자인을 봅니다. 또 유지비를 봅니다. 편의성을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벤츠 E클래스 세단을 중심으로 봤더니 이런 비율을 볼 수가 있더라 하는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BMW 5 시리즈에 대한 태도 점수를 이렇게 정리했더니 주행 성능이 좋다. 그 다음에 디자인이 좋다고 하는 부분이고 안전성이 세 번째로 들어가고 유지비가 네 번째로 들어가는 내용을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안전성과 디자인은 벤츠 E클래스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주행 성능과 디자인을 보는 제품에 따라서 다속성의 내용은 차이가 있더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아우디 A6에서 보는 내용을 봤더니 디자인이 가장 더 중요시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디자인의 가중치를 더 준 사람은 이쪽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더 중요했던 것은 주행 성능이었습니다. 주행 성능이 27이라는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제네시스 내용인데 요즘 제네시스는 더 고급스러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중치 부분을 편의성 부분을 굉장히 많이 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실내 내부의 편의성은 수입차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나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편의성이 굉장히 높게 비중을 차지한 것을 수입차에 비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한국인들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편의성들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수입차와 경쟁을 함께 할 수 있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중요한 마케팅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속성 모델의 적용 사례를 봤는데요. 그러나 다속성 태도 모델의 적용 사례를 음료수로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카페인과 무카페인 제품의 내용은 두 개를 비교해 봤는데 무카페인이면 잘 될 것인가 아니면 카페인이 들어있으면 잘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소비자의 태도에 따라서 소비자가 원하는 가중치를 카페인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맛으로 둘 것인가 뭐 칼로리로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했는데요. 세븐업의 내용은 무카페인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잠이 와도 좋으니 좀 편하게 휴식을 취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는데 자연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음식에서 즐거움은 맛이죠. 그래서 맛을 즐겁게 해야 되겠다는 내몸 맛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이어트 펩시에서는 카페인이 아닌 무카페인이 아닌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 여기에서는 칼로리가 제로라는 부분 때문에 다이어트족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맛은 똑같이 레몬 라임 맛을 넣는데요. 소비자에 따라서 무카페인을 음료를 마실 것인가 카페인 음료를 마실 것인가 그리고 칼로리가 제로인 것을 먹을 것인가 칼로리가 있는 것을 먹을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 맛은 같지만 내용이 속성에 따라 소비자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강조한 그런 사례를 음료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속성 모델의 전략적 응용을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데요. 세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신의 브랜드의 특정 속성이 경쟁 브랜드보다 뛰어나다면 이 속성이 다른 속성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차체가 무거워서 연비가 많이 나간다면 사람들이 피하겠죠. 그러나 연비가 많이 나가지만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고 부각하게 되면 연비가 많이 들더라도 안전한 차를 타야 되겠다는 걸로 소비자는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연비가 많이 나간다. 오히려 연비가 많이 나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안전성의 내용을 속성을 중요하게 부각했을 때 연비가 나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소비자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경쟁자의 긍정적인 속성을 감소시키는 또는 떨어지는 속성을 부각시키는 비교 광고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광고는 와이파이 개수를 경쟁자와 비교해서 보여주는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차별화를 진정한 차별화를 가져오려면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경기를 구축했을 때 더더욱 앞서가는 브랜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속성을 추가해서 경쟁자를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맥주가 처음에 나왔을 때 물에 타지 않는 맥주라고 광고하면서 대단한 히트를 쳤습니다. 물 타지 않는 맥주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 맥주 맛이 기품을 느끼게 했는데요. 그 광고를 통해서 굉장히 브랜드를 짧은 시간에 안착을 시킨 클라우드 맥주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맥주 광고인데 지금 웹에 연결이 되네요. 100% 맥주 발효원액 그대로. 물 타지 않았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리얼이라 부른다. 물을 타지 않는 오리지널 그래비티 공법의 리얼 맥주 클라우드. 자, 많은 맥주 경쟁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맥주 내용에서 그 진한 원액의 맛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광고 이 하나로 클라우드 브랜드 맥주는 삽시간에 시장을 이렇게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타지 않는 발효액 100%를 맥주로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성공을 했던 내용이죠. 이렇게 경쟁자와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하나의 차별화로 시장에 안정되게 기존의 그 오랜 동안 유지해왔던 그 브랜드를 들과 한 번에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요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속성 모델을 전략적으로 응용을 하는데 어떤 속성을 꺼내서 추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마케터들한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태도와 행동 간의 연결성을 보는 건데요. 소비자 태도의 모델이 전략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태도 모델은 태도와 행동 간에 어느 정도 연결 관계를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굳이 기존의 교재에 나와 있는 피자헛에 대한 태도를 여기에서 사례로 들어봤습니다. 자, 피자헛에 대한 내용은 원래 두산이 이 브랜드를 가져와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피자가 아직 자리 잡지 않는 상황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피자를 대중화시키는데 외국 브랜드로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줬는데요. 어떤 신념, 소비자의 태도, 소비자의 행동의 관련성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피자헛 하면 팬피자가 있다. 슈프림 피자가 있다. 요건 또 많은 소비자들이 피자 빵이 거의 가에는 띄어내고 먹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 단점을 살려서 가에 치즈를 둘러서 넣은 틈에 소비자들은 빵을 버리지 않고 전체 다 먹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 전에 피자에서 샐러드 바가 없었는데 이 회사는 피자헛 그 자체에 샐러드 바를 둠으로써 방문 고객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줄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나중에 내용이지만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었습니다. 또 오히려 도미노 피자보다 더 비싸다는 것을 고급을 지향하는 그런 내용으로 강조를 했던 내용이 있고, 근접성이 좋다는 것, 주차 시설이 좋다는 것, 그리고 이들의 로고 컬러인 빨간색 지붕을 가지고 있다, 즐거운 종업원들이 있다,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이 피자헛에 대한 신념을 형성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피자헛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을 이렇게 보면 금요일 밤에 피자헛에 가자, 매니저에게 질문하자, 피자헛 TV 광고를 유심히 보자, 무슨 무료 음료를 위해서 피자헛 쿠폰을 이용하자, 친구들에게 피자헛을 추천하자, 피자헛 메뉴를 자세히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소비자에 대한 행동을 피드백을 해서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것. 태도 모델은 어떤 태도와 소비자 행동 간에 어느 정도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연결성을 가져가서 성공했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여기서 보고 있는데요. 영향유, 영향무, 영향이 있음, 영향 없음 내용을 여기서 두 가지 사례로 살펴봅니다. 경제성에 대해서 브랜드의 평가 등급이 4% 증가하면 그 브랜드의 전반적인 평가 등급은 2에서 5%가 증가하더라고 하는 어떤 내용인데요. 그 브랜드의 사용자 점유율은 5%를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등급이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브랜드 사용자 점유율까지를 증가한다는 내용을 여기서 살펴보는 건데요. 자, 그래서 카드 사용자에 대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의 연구를 보면 카드 전반적인 평가는 사용 의도 간에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여기서는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미용 화장지의 브랜드에 대한 신념 평가는 구매의 의도와 관계 있음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브랜드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광고에 대한 태도가 구매의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코믹 광고와 대부업체 브랜드 태도인데요. 학생들이 시험 중에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와 부정행위 간 관계를 조사했더니 이때 태도와 행동 간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음을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반적으로 봐서 태도가 행동과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무관하다고 보는 편이 맞다, 이렇게 예측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광고를 하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광고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무카드 15일 이자 없애고 무카드 언제든 심사 없애고 무카드 등급과 상관없애고 15667979 반납 없애고 무카드 대부 업체의 광고였는데요. 이 내용은 코믹 광고와 대부 브랜드의 태도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가 영향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영향이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이 페이지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확장된 PC바인 모델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소비자의 어떤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된 주관적 규범 그리고 소비자가 이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행동 소비자의 태도 주관적 규범 구매에 미치는 영향 가중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면서 공식화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자체가 아니라 어떤 브랜드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행동에 기초하여서 적절한 태도가 측정된다 하는 것이 PC바인 확장 모델입니다. 자,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서 12-2 강의를 마치려는데요. 그러면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서 태도 역할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효익 세분화와 같이 시장 세분화 기준을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세분화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효익 세분화이기 때문에 편익 세분화이기 때문에 베네핏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STP 전략 중에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중에 이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세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영양을 추구하는 시장과 맛을 추구하는 세분 시장과 다이어트를 원하는 세분 시장을 구분을 해서 했는데요. 타겟 고객의 가중치에 어떻게 맞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는 겁니다. 켈로그와 유사한 켈로그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올라가네. 됐다. 켈로그 스페셜 K 새로 나온 체중 조절용 시리얼 하루 한 끼 맛있게 먹기만 해도 바로 이거야. 스페셜 K로 시작하세요. 시작하라 스페셜 K. 자, 이 광고를 보면서 여기에서는 어디에 중점을 뒀습니까? 다이어트를 원하는 세분 시장을 켈로그는 뒀습니다. 또 어느 부분에서는 영양을, 어느 부분에서는 맛을, 어느 부분에서는 다이어트인데요. 여기서는 다이어트를 소구를 해서 다이어트를 원하는 소비자도 켈로그를 먹어서 이런 시리얼 시장의 내용에 그 고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12-2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